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방송과 경북매일신문이 실시한 4.13 총선 막판 여론조사에서 포항 북구의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가 무소속 박승호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에선 오히려 박승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입니다. 장성은 기자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는 42.4%로 무소속 박승호 후보 39.6%보다 오차 범위 아닌 2.8%포인트 앞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6.2%,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3.3%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6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에 머물렀던 김정재 후보가 처음으로 박승호 후보를 추월한 겁니다. 지역별로 김정재 후보는 용흥동과 양학동, 우창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 박승호 후보를 이겼습니다. 성별별로는 남성에게는 김정재 후보, 여성에겐 박승호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에선 박승호 후보가, 40대 이상에선 김정재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에서는 박승호 후보가 45.6%로 김정재 후보 41.4%보다 4.2%포인트 높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의 지지도 역시 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새누리당에선 김정재 후보가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에선 박승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59.3%, 더불어민주당 7.9%, 국민의당 8.9%, 정의당 3.7% 순으로 지난달 22일 여론조사와 비교해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3.6%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북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2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자동응답 전화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북선거구가 도내 최대 관심을 끄는 가운데 4명의 후보들은 오늘 밤에 열리는 TV 토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정재,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정의당 박창호, 무소속 박승호 후보는 오전에는 거리 인사 등 선거운동을 했으나 오후 일정은 대부분 TV 토론 준비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김정재, 박승호 후보 진영은 이번 TV 토론에서 차별화를 기해 여세를 몰아간다는 계획 아래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포항문화방송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100여 분간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하며 진행은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 후 상호 토론,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가 5분의 시간을 갖고 하는 주도권 토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주에서는 오늘 비가 내린 가운데도 장날을 찾아 열띤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여당 후보인 자신만이 침체된 경주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며 다양한 공직 생활과 공기업 사장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 환경에 맞는 경주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모두 경주로 가져와서 우리 경주의 발전에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경주를 지키고 시민들과 동고동락해왔다며 힘있는 재선 의원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귀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종복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는 수십 년간 새누리당을 밀어준 결과 경제는 침체하고 지역의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며 상전으로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새누리당이 독점해 오면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시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삭선이 가면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무소속 권영국 후보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껏 공권력과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으로 나서 재벌과 가진 자만을 위한 잘못된 정치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잘못된 권력, 잘못된 정치를 우리 노동자, 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바꾸어 냅시다, 여러분!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막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 바른선거 시민모임과 포항시 남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죽도시장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따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 대이동 사무소 2층에는 사전투표를 체험할 수 있는 투표소가 마련돼 오늘 하루 동안 운영됐습니다. 선관위는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만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수중 정밀 촬영 기능을 탑재해 3차원 해저 지형도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중 촬영 로봇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해저 100m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다양한 해저 탐사와 정확한 지형 계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중에 인공 어초가 설치되어 있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 앞바다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수중 촬영 로봇 사이클롭을 투입하자 로봇이 서서히 움직이며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촬영해냅니다.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자 복잡한 해저 지형이 3D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실제 수중 지형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중 촬영 로봇은 2차원 수준의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사이클롭은 하늘을 나는 드론처럼 전후, 좌우, 상하,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용 추진기를 장착해 거친 바다 속에서도 정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느낌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정확하게 센서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정밀하게 촬영을 하니까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저렇게 3D 영상이 구성이 되고요. 수중 로봇을 이용하면 센티미터 단위의 작은 수중 변화도 감지할 수 있어서 백화 현상의 확산이나 지각 변동 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가 승인됨에 따라 1단계 사업은 오는 6월 착공해 2018년에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후포 마리나 항만은 해양 관광을 비롯해 세관과 출입국 업무 등이 가능한 거점형 항만으로 사업비 553억 원이 투입돼 305척의 요트 등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지방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머지않아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출향민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고향 기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우리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 기부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중 24.5%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이 조사를 근거로 고향 기부제의 재정 유입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전북의 출향민 189만 명 중 기부 의사가 있는 24.5%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61%인 28만 명, 이들이 소득세의 10%인 13만 2천 원을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간 374억 원이 전북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북의 출향민은 280만 명입니다. 경북의 이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연간 452억 원의 국세가 경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 중 절반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무려 2,300만 명입니다. 전북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연간 3,947억 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지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들, 그러니까 현재 중앙에서의 예산의 그 교부세 비율이 2대8인 상황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재정의 한계에 일정한 물꼬가 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고향 기부제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 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끝까지 압박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꼭 이 제도는 도입되도록 앞장을 일에 서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재정 악화를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8년에 이 제도와 비슷한 고향 납세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이듬해엔 3만 명이 79억 엔을 기부했지만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2년엔 74만 명, 기부액이 649억 엔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도 고향 기부제와 비슷한 형태의 이런 기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884개 협력기업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포스코는 경쟁 입찰 비율을 지난해 64% 수준에서 올해 75%까지 높이고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지원과 성과 공유제 등을 확대합니다. 또 4,230억 원 규모의 대출 펀드를 조성해 시중금리 대비 1% 이상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800억 원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도록 해 협력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농축산식품 분야 예산 정부 신청 규모를 올해보다 70% 많은 1조 5천억 원으로 잡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6차 산업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직불제 사업과 종자산업 육성,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입니다. 국립녹색농업치유단지와 생강출하조절센터, 전통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또 ICT 융복합 시설하우스 시범사업은 올해 신규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 신청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청년 고용 권고제의 첫 성과로 경북 지역 하천 사업의 설계 감리업체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출신 18명이 신규 채용됐습니다. 지역 청년 고용 권고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도로나 하천 사업 기본 계획, 설계 용역이나 감리업체 지역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올 들어 4건의 SOC 사업의 용역을 발주한 결과 17개 신청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 출신 18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포항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경로당별로 행복 지킴이를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안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586곳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마을 청년회원과 부녀회원을 경로당 행복 지킴이로 위촉해 어른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내린 봄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포항의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지고요. 비를 머금은 꽃과 나무에서는 한층 짙어진 봄의 생기가 느껴집니다. 내일은 따뜻한 햇살도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9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더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울진 20도, 영도과 포항, 경주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끼는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와 울진 9도, 포항 12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3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모두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4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짙게 끼는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일선시군은 최근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고독성 농약 매소밀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이 전면 금지된 매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에 대해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를, 개봉된 농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당 5,000원씩 보상할 예정입니다. 매소밀은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으로 청송과 상주에서 잇따라 인명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 770마리를 잡은 혐의로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 선장 52살 박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항구에서 자기 차에 어린 대게를 옮겨 싣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4살에서 7살까지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물관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박물관 속 원숭이를 찾아라와 흙으로 빚은 친구 토우 등 박물관 전시품 연계 강의와 감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 단체는 교육 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경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주 제52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경주 지역 도서관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대출 정지 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발간월이 지난 잡지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또 경상북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외동 공공도서관은 그림책 전시와 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 경주 지역 다른 도서관들도 그림책 갤러리 등을 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